오랜만에 겟레디 윗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날이 너무 덥고 또 습하고 비도 자주 오다 보니까 평소처럼 메이크업을 하면 지속력이 떨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밍들레 여러분과 함께 덥고 습한 날에도 지속력 짱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만의 메이크업, 스타일링 꿀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세안하고 와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여서 지금 얼굴이 너무 당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초 들어갈게요. 다 써가서 내용물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이거 뿌려볼게요. 일단 저는 수분감은 부족한데 유분기는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수부지 피부고요. 얼굴에 열감도 많아서 하여튼 되게 유분기도 많고 예민하고 그런 피부예요. 그래서 좀 피부 진정시켜주면서 열감도 내려줄 수 있는 이 진정 미스트 먼저 사용해줄게요. 굉장히 시원하군요. 제가 요 근래에 얼굴에 트러블 난 적이 잘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 왕여드름이 하나 나가지고 조금 민망하네요. 하필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커다란 친구가 자리 잡다니. 피부 열감을 좀 내리면서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이고 싶을 때는 기초는 최대한 유분감보다는 수분감이 가득한 제품들을 사용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다음으로는 너무 자주 보여드리는 웰라쥬 시카크림, 굉장히 잘 사용하는 수분크림인데요. 민감한 제 피부에 순하게 잘 맞고 수분감도 되게 잘 채워주고 이렇게 아침에 사용해도 메이크업이 전혀 뜨거나 밀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수분크림입니다. 제가 원래 기초를 되게 듬뿍듬뿍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력이 좀 필요한 날에는 밤에 바를 때 한 반 정도 양으로 확 줄여서 되게 소량 발라주고 있어요. 덥고 습한 날에 기초를 너무 탄탄하게 발라버리면 유분기가 진짜 금방 올라오고 메이크업이 금방 무너져서 기초는 평소보다 살짝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반딱반딱하게 광이 좀 많이 나는 이유는 지금 바른 기초들이 유분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오랜만에 믹순 콩 에센스로 각질 제거를 하고 잤더니 갑자기 얼굴에 이렇게 광이 나요. 지금 식사를 안 해가지고 조금 배가 고프네요. 요거 마켓컬리에서 산 초당 옥수수 우유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선크림 빼놓을 수 없으니까 선크림까지 발라줄게요. 되게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인데 수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수분크림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는 제대로 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라면 지금 제가 바른 양보다 훨씬 많이 발라야 하는데 또 선크림도 너무 많이 바르면 그 위에 메이크업 했을 때 조금 유분기가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은 지속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초는 마쳤습니다. 피부 화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긴 다 구겨졌냐? 이런 기름 종이로 피부 겉에 남아있는 유분기를 살짝 정돈해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지속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기름종이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파란색 기름종이 있죠. 그거 말고 이렇게 된 마종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긴 기름종이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딱 유분기만 걷어내주는데 파란 기름종이는 유수분을 다 같이 가져가 버려서 피부가 엄청 건조해져요. 자, 이제 저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 올해 제일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퍼프에 묻힌 다음에 뚜껑에 양을 많이 조절해줍니다. 이게 커버력이 꽤 있는 편이어서 양 조절 안 하고 바르게 되면 평소에 얇은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두껍게 느끼시더라고요. 양 조절을 미리 좀 해서 얇게 펴바르면 두꺼운 느낌 없이 되게 예쁘게 밀착돼요. 지금 최대한 얇게 깔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습한 날에는 피부 화장이 금방 무너져요. 더워서 그런가 오늘 제가 피부에 열감이 좀 있어서 약간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밀어 넣듯이 발라주면 모공 커버가 훨씬 잘 되는데 이게 각질 정돈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고 밀면서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뜨고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각질 부각이 더 심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전날에 저처럼 각질 정돈을 좀 하고서 피부 화장하시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스크럽제나 필링제 같은 거는 전 조금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자극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믹순 콩 에센스 있죠? 그거는 에센스, 그냥 기초에 가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수분감을 주면서 동시에 각질 제거도 같이 되는 제품이어서 그거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대신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손끝에 힘을 풀고 약간 인내심을 갖고 사용해야 돼요. 쿠션 굉장히 얇게 한 겹 깔아줬고요. 다시 쿠션을 퍼프에 좀 묻혀서 또 한 번 살짝 양 조절하고 이번에는 커버를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부분, 살짝 더 밝아져도 되겠다 하는 부분에 한 번 더 얇게 레이어링 해줍니다. 샵 메이크업 봐도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얇게 여러 겹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평상시에 귀찮을 때는 그냥 한번 턱해서 턱 바르고 그렇게 끝내는데 되게 공들여서 한 것처럼 메이크업 퀄리티 높이고 싶을 때 그리고 지속력도 높이고 싶을 때 얇게 2겹 정도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럼 확실히 지속력도 엄청 오래가고 피부 결 표현이 달라요. 커버력이 꽤 좋은 컨실러로 나머지 옅은 잡티 자국이랑 이 트러블 자국 살짝 더 커버해줄게요. 루나 롱래스팅 컨실러 이거 되게 좋아하는 컨실러인데 또 잘못 바르면 되게 텁텁하게 발리고 또 얘가 고정력이 좋다 보니까 바르고 나서 빨리 안 펴 바르면 오히려 그 전에 발라뒀더니 쿠션이 막 벗겨져요. 얘는 다른 묽은 컨실러 바를 때랑 다르게 한 군데 발라놓고 바로 펴 바르고 한 군데 발라놓고 바로 펴 바르고 이런 방식으로 바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입구에서 양을 좀 덜어낸 이걸로 이렇게 얹은 다음에 좀 탄력감이 있는 스펀지 퍼프로 바로 살짝 두드려줍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두드리면 오히려 커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두드려주는 게 좋아요. 나머지 잡티들도 빠르게 싹 펴주고요. 이제 팩트 사용해서 유분기 좀 눌러주고 고정도 시켜줄게요. 바닐라코 팩트도 입자가 굉장히 곱고 가벼워서 좋아합니다. 파우더 제품도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양 조절은 팩트가 훨씬 편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압축된 팩트 타입을 더 잘 쓰게 되더라고요. 일단 거울을 봤을 때 조금 번들거림이 도드라지는 부분, 코 주변을 둘러싼 팔자 부분 이런 데를 좀 정리해주면 되게 깔끔해 보여요. 여기 눈 밑에 볼 중앙 부분은 살짝 광을 남겨두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코 부분이랑 이 눈썹과 눈두덩이 부분은 확실하게 유분감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올라갈 브로우라든지 섀도우 같은 색조가 훨씬 발색이 잘 돼요. 그리고 얼굴 외곽에 쉐딩도 넣어줄 거니까 꼼꼼히. 저는 이마도 웬만하면 좀 꼼꼼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시간 지나면 이마도 어차피 번들번들하게 광 올라오거든요. 초반에 이렇게 정돈 안 해주면 오히려 그 광이 되게 과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데이지크 V컷 블렌딩 쉐딩 아래쪽에 연한 색상들을 브러쉬에 잘 묻혀줍니다. 아래쪽 턱을 먼저 자연스럽게 감싸주고요. 바르는 당시에는 내 눈에 색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한 색상 묻혀서 여러 번 쌓아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짙은 컬러 묻혀서 한 번에 쉐딩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딱 완성됐을 때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경계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옆광대도 살짝 감싸주는 걸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삼자 그리듯이 작은 브러쉬에 다시 연한 색상을 좀 묻혀서 저는 코가 살짝 더 짧아 보이고 좀 더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서 항상 이 코끝 쉐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 코끝 쉐딩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위쪽까지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이 비주까지 다 칠해버려도 안 되고 코의 가장 높은 부분, 코끝 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넣어줘야 그 코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콧방울도 한번 쓸어주고 조금 더 또렷한 이목구비를 위해서 눈썹 뼈 라인을 타고 둥글게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쉐딩 컬러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눈썹을 그리기 전에 내 눈썹이 있는 위치에 전체적으로 쓸어서 색감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눈썹 그릴 때 훨씬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섀도우든 펜슬 타입이든 눈썹 그리고 나서 특히 여름에는 땀이나 이 습도 그리고 유분기 때문에 이 애써 그려놓은 눈썹 끝부분이 막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프라이머로 눈썹을 좀 더 고정력 있게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프라이머를 손등에 좀 덜어서 약지에 아주 살짝 톡톡톡톡 묻혀준 다음에 눈썹 제대로 그리기 전에 특히 지워지기 쉬운 이 끝부분에 이렇게 프라이머를 조금 얹어줍니다. 양 조절 안 하고 너무 많이 얹으면 베이스가 뭉칠 수 있어서 손등에 최대한 덜어내고 살짝만 발라주는 게 좋아요. 브로우 펜슬 사용할게요. 그리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결을 먼저 한번 빗어주고 손에 최대한 힘을 풀고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에 아주 약하게 조금씩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원래 눈썹이 좀 진하게 잘 나 있는 부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진하게 이렇게 털이 나 있는 부분을 피해서 원하는 모양을 이제 비로소 잡아줍니다. 저는 약간의 아치형, 긴 아치형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꼬리를 길게 빼주고 긴 부분 사이사이 채워주면서 모양을 살살 잡아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된 눈썹입니다. 오늘은 웜쿨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만한 어떤 립과 블러셔랑도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데일리한 아이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건데요. 지베르니 아이 팔레트 사용해보겠습니다. 이 옅은 베이스 색상이랑 이 펄들이 좀 라이트한 컬러감이어서 진짜 피부톤 안 타는 색감들이에요. 이 베이스 색상을 브러쉬에 잘 묻혀줍니다. 눈두덩이에 잘 펴발라줄게요. 밝은 스킨톤과 굉장히 흡사한 색상이어서 그렇게 크게 바른 티가 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눈매가 화사하고 깔끔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아랫부분에도 연결해서 발라줍니다. 일단 뷰러하기 전에 데워놓은 나무꼬지로 속눈썹에 열감을 한번 줄게요. 지속력 있게 잘 찝히라고 속눈썹 바로 컬링해줄게요. 이거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뷰러인데 되게 좋아요. 여기 뒤쪽이랑 이 앞쪽까지 섬세하게 되게 잘 찝혀가지고 보이시나요? 앞쪽 속눈썹까지 다 찝히는 거. 이 뒤에도. 그리고 젤 라이너 사용해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점막을 먼저 채워줍니다. 저는 아웃라인 쌍꺼풀에 점막이 잘 드러나는 눈이어서 메이크업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는 편이에요. 좀 또렷해 보이는 저의 이미지를 좋아해서 눈꼬리는 오늘 자연스럽게 살짝 아래로 내리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지속력 높이기 위해서 붓펜 라이너로 코팅하듯이 한번 덮어줄게요. 이게 은은한 펄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눈두덩이 위로 톡톡톡톡 얹어줍니다. 아주 은은한 펄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팔레트의 가장 어두운 이 색상을 작은 브러쉬에 살짝 묻힙니다. 아이라인을 그린 위로 조금씩 블렌딩하면서 풀어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색상을 또 살짝 묻혀서 언더 삼각존 부분에 정말 자연스럽게 바른 듯 안 바른 듯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애교살 진심녀로서 애교살도 빼먹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삐아의 오토젤 아이라이너 사용해볼 거고요. 피넛 베이지 색상으로 일단 눈 밑에 음영을 먼저 살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살몬 베이지 색상으로 애교살이 튀어나와 보일 수 있도록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뒤쪽으로는 넘어가지 않게 앞에만 발라주세요. 이 색상이 진짜 예쁜 게 뭔가 스킨톤인 것 같으면서 되게 은은하게 연어빛이 도는 그런 색상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눈에 발랐을 때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일반 그냥 컨실러 펜슬보다 색상이 더 예뻐요. 저의 애교살 최애템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쉬어 누드 색상 얹어줄게요. 밝혀준 그 바로 위에 그러면 좀 더 은은한 코랄빛이 돌면서 굉장히 예뻐집니다. 이거는 진짜 찐템이에요. 그리고 다시 팔레트에서 이 영롱한 글리터를 정말 아주 소량만 딱 눈동자 중앙 부분 바로 밑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으로 마스카라 발라줄게요. 보시다시피 엄청 깔끔하게 잘 발리고 번짐도 적더라고요. 컬링도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나요. 깔끔하게 발리는데 바르고 나면 숱이 또 되게 많아 보여. 언더도 딱 가운데만 살짝 발라서 내려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블러셔 발라볼게요. 이거 요즘 제 최애 블러셔인데 크리니크 블러쉬 팝입니다. 색깔 진짜 예쁘고요. 어떤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어떤 립 색상과 발라도 다 잘 어울리고 진짜 고급스러운 색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도
제가 블러셔 바를 때 너무 아끼는 브러쉬인데 고어니의 5호입니다. 딱 여기 애플존에 예쁘게 올리기 정말 적합한 사이즈예요. 눈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에 톡톡톡톡 발라줍니다. 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서요. 전에도 다른 겟레디 영상에서 한번 사용했던 적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블러셔 바를 때마다 영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블러셔 색깔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차분한 핑크 베이지 느낌이에요. 데일리 블러셔로 너무 바르기 좋은 색상이라서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바릅니다. 이게 제 피부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광대 중앙 중심으로 색감을 얹어놓고 여기에 색을 더하지는 않고 남은 여분으로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퍼뜨려주면 돼요. 콧등에도 한번 이어서 발라주고 코끝에도 이렇게 혈색을 더해줍니다. 전 요즘에는 쉐딩으로 이렇게 코 중간중간 끊어주는 것보다 블러셔로 이렇게 콧등에 한번, 코끝에 한번 이렇게 발라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코가 짧아 보이더라고요. 턱끝에도 이렇게 발라서 블러셔는 마무리합니다. 저의 요즘 블러셔 디폴트 값이에요. 최근에 세포라 앱으로 구매한 립 펜슬이에요. 이거 후다뷰티 제품인데 핑키 브라운 색상. 제가 여러 가지 오버립 전용 립 펜슬을 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면 지속력이 안 좋고 지속력이 좀 괜찮다 싶은 건 색깔이 부자연스럽고 이래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제품을 구매해보자 하고 세포라에서 인기가 좋은 제품들 몇 가지 구매해봤는데 이게 그중 하나고요. 고정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잘 샀다 템이에요. 나중에 님들 여러분들 원하시면 오버립 펜슬 특집으로 한번 모아서 가지고 와볼게요. 궁금하신가요? 원래 입술 모양보다 살짝 커 보이게 립 라인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아무래도 고정력이랑 지속력이 좋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온 립 펜슬 제품보다는 조금 더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어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은 좀 덜 하더라고요. 라인이 너무 정교하게 따진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면봉이나 립브러쉬로 한번 블렌딩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구매한 립 제품이 있는데 애기라는 브랜드의 에어허그 비건 틴트입니다. 오늘 이거 두 가지 색상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게 지속력이 미쳤어요.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머지 더 퍼스트벨벳 틴트 되게 좋아해서 영상에서 엄청 자주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 지속력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색상이 너무 예쁘거든요. 일단은 어로즈 색상 이거 먼저 발라볼게요. 조금 짙은 핑크 장미 이렇게만 발라주고 제가 틴트 바를 때 굉장히 애용하는 필리밀리 립브러쉬로 얇게 펴줄게요. 딱 립 제품밖에 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색상도 예쁘고 지속력이 되게 좋다 그리고 입술도 편안하다 이런 후기를 보고 산 건데 진짜 지속력 너무 좋고 보시다시피 색깔이 너무 예쁘고 밀착력도 엄청 좋고 각질 부각도 하나도 안 되고 엄청 입술이 편해요.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 너무 예쁘죠? 이거 지속력이 왜 좋다고 느꼈냐면은 제가 운동을 자주 하잖아요. 뭐 폴도 타고 발레도 가고 하는데 운동하다 보면은 너무 숨차고 힘드니까 막 이러면서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자꾸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막 먹어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틴트 제품들도 다 지워지고 이렇게 입술 겉에만 남아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바르고서 운동 다녀온 날은 다녀오고 나서도 입술에 되게 예쁘게 색깔이 유지가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 컬러만 샀다가 이게 총 5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 색상 다 샀어요. 지속력 좋은 틴트 원하셨던 분들 강추입니다. 티슈에 겉에만 살짝 이렇게 걷어냅니다. 한번 걷어내고 나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입술에 딱 착색돼요. 그리고 라핑크라는 좀 더 쨍하고 겨울 쿨톤 분들께 잘 어울릴 법한 핫핑크 색상을 입술 안쪽에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아까가 장미 핑크 느낌이었다면 이건 좀 더 튤립 핑크? 그런 느낌? 한 번 더.
찍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오늘의 색조 메이크업은 완성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색조 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꿀템이 있는데요. 소내추럴의 매직 실러라는 제품입니다. 소내추럴이 되게 메이크업 픽서로 유명한 브랜드여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픽서랑 요거 매직 실러 직접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 픽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지속력 메이크업 하는 김에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실러 제품은 입구에 양을 덜어내서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잘 번지시는 분들 있죠? 메이크업 다 완성하고 나서 요 실러로 이렇게 속눈썹에 한 번씩 묻혀주고 남은 양은 눈꼬리 한번 이렇게 싹 덮어주고 고정이 딱 되면서 진짜 하루 종일 밖에서 놀고 저녁 시간 될 때까지도 눈화장이 안 번져요. 밑으로 안 내려와요. 눈에 유분기 많으신 분들, 눈화장 잘 번지시는 분들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꿀템이에요. 눈썹에 발라도 되고 립에 발라도 되는데 저는 주로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픽서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고정시킬 거예요. 소내추럴의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입니다.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 뿌리고 나면 번들거림이나 무너짐이 확실히 줄어들고 고정이 잘 돼요. 그래서 특히나 너무 습한 이번 여름에 잘 쓰고 있어요. 실제로 각종 뷰티 어워드에서도 10일관왕을 차지했을 만큼 제품력이 입증된 픽서입니다. 저는 오늘 사용하는 것처럼 주로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서 뿌리는 편인데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해도 베이스 밀착력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단 뿌리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픽서 뿌릴 때도 살짝 팁이 있는데 그냥 얼굴에 이렇게 칙 뿌리기보다 이렇게 얼굴을 살짝 들고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분사해주면 얼굴에 전체적으로 훨씬 고르게 안착돼요. 뿌리고 나서 잘 말려줍니다. 이게 끊김없이 미세하게 분사되는 이런 안개 분사 타입이라서 뭉침 없이 고르게 잘 얹어져요. 메이크업 픽서 중에 뿌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분감이 확 증발해버리면서 피부가 쫙 당기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건 고정력도 좋고 마무리감이 보송한데 피부 수분감을 빼앗아가는 느낌이 없어서 수부지로서 그 점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날씨 덥고 습하고 비 올 때 이렇게 뿌려주면 땀나도 메이크업이 잘 고정되고 저는 아직 물놀이 때는 사용 안 해봤는데 물놀이 때에도 메이크업 지속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옷을 갈아입고 헤어스타일링을 같이 해보실까요? 귀걸이를 먼저 착용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난번 월간 에센셜 주얼리 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에나플레어 귀걸이입니다. 귀엽게 한번 착용해줄게요.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 이불 정리를 아예 안 하고 영상을 찍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급하게 이불 정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고 왔어요. 지금 머리 상태가 너무 밍밍하잖아요. 납작하고. 그래서 고데기를 조금 해줄 건데 자주 사용하는 다이슨 코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머리 이렇게 반올림으로 해서 핀을 꽂을 거긴 한데 머리를 묶는 날에도 정수리 볼륨은 웬만하면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처럼 정수리 볼륨이 빈약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묶을 땐 묶더라도 어느 정도 볼륨을 살려주고 묶어야 묶었을 때 태가 나거든요. 이제 이렇게 뿌리에 볼륨을 살짝씩 살려주고요. 반묶음을 하기 전에 물결 웨이브를 좀 넣어줄 겁니다.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굵은 물결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짠! 이미 한 거는 뒤로 보내고 또 섹션을 한번 나눠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겉단도 대충 일단 물결을 넣고 윗머리 끝은 얼굴을 살짝 감싸도록 이렇게 넣어주고 그 윗부분은 또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물결을 넣어주면 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결을 대충 넣어줬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반묶음으로 올려서 묶을 거여서 이제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돼요. 커다란 리본 핀을
사용해서 반묶음을 묶어보겠습니다. 요 귀 위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핀의 이 부분 그리고 나머지 손의 이 부분으로 귀 위쪽 라인을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간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핀은 잠깐 빼놓고 이 반묶음을 살짝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은 대충 손가락으로 좀 정돈해주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다시 핀을 꺼내서 꽂아주면 돼요. 살짝 높게 이 리본이 딱 정수리 위로 살짝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손으로 잘 정리해서 잡았으면 그 사이로 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서 딱 꽂아주면 됩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 옆머리를 제가 직접 살짝 내서 잘랐어요. 딱 이렇게 광대 라인에 떨어지도록. 그래서 묶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옆머리도 자연스럽게 고데기 한번 싹 컬을 넣어주고 그랜나루 쪽 애교머리도 이렇게 좀 잡아주고 이 리본 반묶음 머리 했을 때 포인트는 너무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시시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아까 고데기로 물결 웨이브를 줬는데 좀 아래쪽 위주로 넣어줘서 지금 반묶음 했더니 잘 안 보이잖아요. 이 귀 옆쪽 라인부터 해서 웨이브가 잘 보일 수 있게 물결을 한 번씩 더 강하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귀 옆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줄 필요는 없고 딱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만 양쪽에 이 부분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러블리한 반묶음 헤어가 연출이 됩니다. 제가 정수리 볼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특히 습한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머리를 그냥 푸르고 있으면 여기가 너무 납작해지는 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머리를 묶어주거나 이렇게 반묶음 헤어를 해버리면 이 리본이 살짝 포인트가 되면서 정수리 위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수리 볼륨이 꺼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헤어스타일링이에요.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스타일링이 제 생일날 했던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인데요. 생일날 찍었던 이 스타일링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스토리 DM으로도 그렇고 댓글로도 그렇고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능하면 이거 스타일링 그대로 한번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고 그 생일날에도 엄청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대로 해서 예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오래도록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더 추가할 만한 거는 헤어라인 조금 비어있는 분들은 이런 머리 팡팡이 사용해서 이런 데 있죠. 하얗게 두피 드러나는 부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완전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아주 감쪽 같고 자연스럽게 헤어스타일링 연출이 되고요. 이거 비에 젖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여름철 뷰티 패션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차홍 볼륨 스프레이로 이렇게 컬링이 들어간 부분 한 번씩 뿌려서 고정해주면 날이 습해도 컬링이 좀 오래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 스타일링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덥고 습한 날 그리고 짱짱한 지속력이 필요한 날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 모두 활용하셔서 예쁜 메이크업 스타일링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영상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주 부토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납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